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이렇게 손을 들어 표시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기자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IMBC 백승호 기자고요. 그 변은주 감독님하고 변요한 배우님께 질문 각각 한 가지씩 있습니다. 먼저 변 감독님은 이번 작품이 첫 드라마 연출작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작품을 좀 선택하시게 된 드라마 연출작으로 선택하시게 된 계기와 선보이게 된 소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변요한 배우님은 이번에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으로 연기를 좀 선보이게 됐는데 부담은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원작 소설을 각색을 한 서주현 작가의 대본을 봤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원작과 되게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잘 쓰여진 그 스릴러 대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첫 번째로 하고 싶어졌었고 두 번째로는 그때가 이제 배우 몇 명이 캐스팅 된 상태였었는데 그 변요한 배우는 사실은 제가 화차 때 오디션을 봤던 사이였어요. 근데 왜 왔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었던 이유가 다 어른 배우, 나이가 좀 있는 배우들 캐스팅인데 저희 그때 스크립터에 단편 영화에 출연했던 것 때문에 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았는데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뭐 이희준, 이선균 이런 친구들하고 동년배로 나와야 돼서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소셜 포비아를 너무너무 좋아했었고 거기에 변요한 배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두 개만으로도 주저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정말 이렇게 사람을 매료시키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나머지 모든 배우분들 너무 해보고 싶었던 배우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연출자로서 그 영광이었고 진심으로 그리고 제 어떤 인생의 방식을 바꾸게 만든 작품이기도 했고 제가 되게 게으른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거나 하고 탱자탱자 노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이분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 또 못 나오신 모든 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게을러 빠지지 말고 이분들하고 더 많은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꿈꾸게 만들 정도로 좋았었습니다. 네. 네, 우선 질문 감사드리고요. 교복 그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상 이미 가능했고요. 교복을 입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라기보다 사실 이제 어떻게 이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해서 고증을 하는 인물이 19살부터 30살, 30 초반까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가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였기 때문에 다른 아역을 썼을 때도 너무 좋겠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그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게 더 강할 거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감독님과의 어떤 논의 끝에 제가 잘 쭉 이어가는 걸로 선택을 했고요. 교복을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입어봤기 때문에 핏도 너무 잘 알고 네.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복을 입는 작품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우리 기자님들의 본격적인 질문을 듣기 전에 일단 이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이고 우리 배우분도 어떤 캐릭터를 맡으셨는지 먼저 좀 인사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감독님, 제작 발표에 찾아주신 기자님들께 어떤 드라마인지 드라마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10년 전 시골의 어느 조용한 마을에 되게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을 일으킨 범인으로 그 마을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서 가장 총망받던 그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한 19살 소년이 그 범인으로 몰려서 10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온 이제는 소년이 아닌 청년과 그리고 10년 동안 그를 잊고 지냈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주 흥미진진한 역추적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네. 네, 드라마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배우님들께 각자 맡으신 역할과 그리고 또 출연 소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변요한 씨부터 할까요? 네, 우선 독일 원작인 백설의 공주에게 죽음을 각색한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 역할은 운동도 잘하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촉망받고 공부도 잘하고 집도 부자고 아주 유복하게 태어나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는 엄친아 고종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번엔 고준 씨. 예, 저는 노상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직책은 경감이고요. 경찰 역을 했습니다. 그 서울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범죄자들만 보면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게 있어서 좀 강제 진압, 좀 무력으로 심하게 해서 본의 아니게 이제 좌천을 당하게 돼서 무천이란 마을에 와서 그 고종우라는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범죄자인 줄 알았더니 뭔가 풀리지 않은 뭐라고 해야 되나? 풀리지 않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계속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 뚫어주세요. 네, 알리바이가 형성이 완벽하게 되지 않음을 깨닫고, 요즘 참 그 억울한 사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변하는 어떤 그 비유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서 최대한 그분들을 대변하려고 노력했었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보결 씨. 네, 저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과 교우도 좋은 이 정우를 짝사랑하는 최덕미였다가 개명을 하여서 탑스타 최나겸으로 분하게 된 역할을 맡았고요. 11년 동안 정우가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옥바라지 생활을 거의 혼자 하다시피 했고 지금도 여전히 짝사랑하고 있고 출소 후에는 정우와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설 역을 맡았고요. 하설이는 이제 의대를 다니다가 휴학을 해서 굉장히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스쿠터와 큰 백팩 하나만 맨 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무천 마을이라는 굉장히 정겹고 따뜻한 마을에 안착을 하게 되면서 정우라는 처음 보는 낯선 인물로 좀 뒤숭숭해진 마을 분위기를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그런 귀여운 친구입니다. 유일하게 혼자 외지인이라서 뭐 누군가의 편을 들지도 않고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귀여운 친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천시에서 3선 국회의원이자 여성 최초 경기도지사를 꿈꾸는 예영실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가진 여자? 저 이런 캐릭터 또 처음이거든요. 10살 연하의 미남 남편이자 병원장인 그런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걸 모든 걸 가진 그 여자. 그 여자가 과연 쟁취하고 싶은 욕망과 또 그 욕망의 저편에 숨기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런 관전 포인트로 저를 봐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모든 걸 갖지 않은 남자, 가진 게 한 개도 없는 아까 아나운서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알코올 중독자의 상당히 폭력적이고요. 그러나 그 안에 어마어마한 부성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 딸을 사랑하고 또 그 딸을 그리워하는 일반적인 그런 아빠 역할을 맡은 신동민 역의 조재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우들의 캐릭터 소개를 들으니까 더 드라마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데요. 이제부터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자, 우리 왼쪽에 있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의 연희선 기자라고 하고요. 먼저 변유한 배우랑 고준 배우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변유한 배우께는 먼저 교복 PD 외에도 고정우 역할이 참 해내야 할 게 많은 작품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역할이셨을 텐데 출연이 먼저 결정되셨다고 하니까 작품 출연을 결정하신 이유와 좀 연기하시면서 특별히 이건 정말 좀 어려웠다 혹은 좀 연기 해내면서 좀 쾌감이 있었다 이런 시퀀스가 있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고준 배우가 범인이나 악역이 아니라 이렇게 좀 뭔가 오히려 범인을 추적해 나가는 형사 역할 맡으신 거는 거의 처음 보는 거인 것 같아서요. 좀 작품 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현조 감독님 아까 연출 맡으실 때 출연이 결정된 배우들도 있었고 아닌 배우들도 있었다 하셨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감독님이 직접 섭외를 하셨던 배우분들이 있으시다면 누구인지 섭외 이유 같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출연하게 된 계기는 제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잘 얘기해. 제가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악역으로 많이 여러분께 찾아뵀었었는데 실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독립 영화 했을 때 악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근데 이상하게 타짜2라는 영화에서 악역 한 번 한 게 거의 10년 동안 악역을 맡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제가 경찰이나 형사 역할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래서 경찰서에 이제 직접 견학도 가서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경찰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어떨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막상 하다 보니까 정말 애환이 많더라고요. 직분을 갖고 행해야 될 진심과 그리고 실제로 구사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요즘 진짜 일들이 많지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든지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했던 분들에게 좀 대리 만족시킬 수 있는 주먹방망이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사실 가장 집중했던 부분은 일선에서 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경찰분들을 꼭 대변해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멈췄는데 우선 저를 브라운관에 데뷔시켜 주신 분이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대표님이십니다. 드라마 대표님이시고 제가 의립합니다. 그래서 우선 대본을 받아서 이제 읽었는데 사실은 너무 제가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무언가 세팅된 것도 딱 책을 봤을 때도 너무 적고 어디에 기댈 곳이 없는 작품, 오로지 감정으로만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작품인데 굉장히 부담스러웠었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뭐 비슷한 얘기인데 어떤 누명에 대한 이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무언가 그냥 제가 배우로서 살아가면서 제가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그냥 감히 감동이 와서 참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참여하면서 이제 작품을 찍으면서 역시나 아까 우려했던 대로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 여기 계시고 또 안 계신 선배님들 연기와 그 감정에 기대면서 정말 한 씬 한 씬 정말 무사하게 잘 넘기면서 완주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섞여 있어서 누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한데 그냥 촬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제가 캐스팅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요한 배우도 역시 내가 눈이 좋아.
찍다 보면 다들 제가 잘한 것 같고 마치 이 작품을 통해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 방금 전에 유아한 배우가 말한 것처럼 이 마을에 어르신들이 있어요. 뭐 권혜우 배우나 차순배 배우나 이두일 배우나 뭐 박미연 배우나 이정은 배우나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이 나머지 친구들의 정서나 감정을 끊임없이 도와주는 뭔가 이 마을이라는 미장센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실은 시골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요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이렇게 막 삐까뻔쩍한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삐까뻔쩍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 논두렁 옆에 있는 창고가 중심이 될 때도 있고 그냥 작은 시골집들 또는 시골 마을에 있을 법한 식당 뭐 이런 곳이 굉장히 소박한데 그 소박함의 긴장감을 이런 배우들의 공동체, 일종의 공동체들이 이렇게 만들어줘서 되게 아마 두고두고 계속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우리 오른쪽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연예투데이 뉴스 이은진 기자입니다. 일단 저도 감독님께 좀 여쭤보면은 아무래도 원작 있는 작품들이 드라마로 올 때 각색이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한국화, 현지화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게 성공했을 때 작품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장르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번 작품도 역시나 이제 특히 또 최근에 뭐 정말 이슈되고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또 하필 뭐 지방이 어디다 뭐다 이렇게 지역까지 막 이제 뭐 요란하게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시청자로 하여금 굉장히 몰입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름 또 그것으로 해서 또 한번 되새김지 그 사건들이라든지 묻혀있던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다시 한번 또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고 뭐 이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작품 하실 때는 이렇게 각색되어 있는 대본을 보시면서 어떤 게 가장 좀 와닿으셨고 뭐 연출하시면서라든지 좀 이런 건 좀 조심해야겠다든지 아니면 이걸 조금 더 현지화 우리 한국 사정에 조금 더 이런 면을 좀 어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게 좀 있으셨다든지 그런 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종옥 씨, 조재윤 씨께 좀 여쭈면은 배종옥 씨야말로 이 작품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분일 것 같아요. 가장 끝까지. 그리고 종국에는 좀 욕을 많이 먹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가면을 어떻게 잘 숨기고 계실 것이냐도 굉장히 벌써부터 좀 궁금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저는 원작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오히려 반대로 그 거꾸로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지금 해요.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역할이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다 가진 이런 역할 처음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뭔가 기득권이라든지 권력층에서의 역할을 어떤 면에서 좀 가장 조심스럽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려보고자 하셨는지 또 궁금하고 마찬가지로 조재윤 씨도 마찬가지 이게 이런 사건의 피해자의 부모인 거니까요. 그게 누가 보기엔 정말로 막 요새 이런 표현이 문제고 이제 막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온라인에 굉장히 많이들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고 그래서 이 역할에서도 그런 면을 조금 조심해야겠다든지 뭐 더 살리고 싶었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도 피해자의 어떤 그 부모 가족에 관한 이야기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 먼저 할까요? 일단 이 원작 소설 자체가 워낙 유명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원작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기존에 만들어졌던 수많은 작품들에서도 이 소설에 영향받아 만들어진 작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미스터리가 있고 과거의 미스터리가 있고 그것을 역추적을 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마을의 이야기라는 게 사실은 백설공주에게 죽음이라는 소설이 끼쳤던 어떤 형식적인 영향력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서주현 작가의 대본을 봤을 때 뭐 한국적으로 바뀌었다라던가 뭐가 어찌 됐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독특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얘기를 딱 던졌을 때 그러니까
어떤 세 줄이나 네 줄로 정리된 어떤 줄거리를 던졌을 때 여전히 독특한가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있어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드라마도 처음이지만 사실은 제 작품이 MBC를 통해서, 그러니까 방송국을 통해서 방영되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고민,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하거나 무언가를 얘기할 때 되나 안 되나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게 이제 버릇이 돼서 파리 올림픽 폐막식 때 톰 크루즈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륜기로 옮기잖아요. 그때 저 사람 헬멧 안 썼네. 방송에 나갈 수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을 정도로 그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좀 해야 되는 것. 뭐 그런 고민들을 계속 했던 것 같고, 아까 고준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나쁜 경찰, 좋은 경찰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우습게 표현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중에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공권력 자체가 되게 무시당하고 바보고 아무것도 못했다처럼 보이게 하는 건 안 좋다고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 그걸 되게 안 좋아하고,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력구제라는 개념을 되게 싫어합니다. 이게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우의 행동들이 자력구제처럼 보이게 하지 않게 하는 것. 뭔가 그것이 그래서 고준 배우의 역할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아까 기자님이 질문하셨던 우리 배종옥 씨 답변이 될까요? 네. 저희 이 백설공주에게 죽음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미스테리어스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저를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말하자면 정치에 대한 자기가 보여지는 거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과연 예영실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거가 가장 미스테리어스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작품을 찍으면서 생각을 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병 감독님하고 현장에서 자 어디까지 가야 돼, 이 얘기를 많이 논의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방송을 보시면서 과연 이 여자가 자기의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오픈하고 어디까지는 마치 자기의 내심인 것 같이 하지만 그게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품을 보시면서 좀 재미를 느끼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이 작품 속에서의 그 예영실을 표현하는데 감독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어떤 부분 이게 스포 같아서 자꾸 얘기하기가 이제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풀어가는 재미가 있었던, 제가 이 예영실을 하면서 그런 재미가 있었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먼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그 캐릭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아직 그때 당시에는 촬영할 때는 유치원 다닐 시기여서 그런 거에 대한 감정 깊이라든가 이런 걸 잘 제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변현주 감독님께서 아마 대화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의 어떤 컨트롤에 의해서 제 스스로가 많이 변화가 생겼는데, 가장 컸던 것은 제가 잊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심동민 너는 피해자야 라는 그 한마디가 저한테 되게 많은 변화가 생겼었습니다. 근데 아까 기자님 말씀처럼, 질문처럼 피해자가 오히려 소외당하는 세상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심동민이 결국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큰 피해자이거든요. 사실 단순하게 딸아이가 죽었다는 것에 대한 피해자가 아니라, 뭐 제가 무능하고 못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결국 이야기를 펼쳐나가다 보면 되게 많은 것들에 대한 피해자가 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외면당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마 지금 많은 피해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 드라마를 접하면서 사회적 이슈나 기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표현되어지지 않는 게 되게 많은 것도 있긴 한데, 오히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심동민 캐릭터는 뭐 감독님께서 많이 잡아주셨지만 대체로 정우라는 캐릭터의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표출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약간 말하지 못하는 분들을 말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오른쪽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조윤뉴스 24 임영 기자입니다. 저는 가벼운 질문을 좀 던질게요. 일단 감독님에게 질문이 있는데 영화는 스코어가 있지만 또 드라마는 처음이라 시청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드라마다 보니까 시청률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영화와는 다른 드라마 작업의 매력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보라 씨는 이제 뭐 촬영은 그 전에 끝났지만 결혼 후에 첫 복귀작인데 좀 소감이 어떤지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영화와 드라마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은 교집합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2시간 안에 어떤 얘기를 쭉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드라마는 1회와 2회, 2와 3회 또는 1회와 5회가 서로 교집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훨씬 더 다르다.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그게 되게 어려웠다. 제 입장에선. 그러니까 무언가를 끊임없이 이미 찍은 거를 왜 그 다음 찍을 것과 연결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 또는 어떻게 감정 전체를 이 전체에서 이 감정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죠. 2시간 안에서는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드라마는 그게 되게 어렵고 고민이 많이 되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쵸, 영화는 심지어 스코어가 작을 경우에 사람들이 그 영화 자체를 알질 못하기 때문에 업계를 제외하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드라마는 그 잘 되고 안 되고를 모두가 알게 되는, 그러니까 숨길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훨씬 더 그 광장 앞에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그 OTT처럼 어떤 OTT처럼 아직까지는 유저수가 적잖아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없는, TV 보급률이 떨어지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2024년에. 그런 면에서 겁이 나죠. 굉장히 겁이 납니다. 굉장히 겁이 나고. 네. 그렇습니다. 뭐 방법이 있나요? 네. 그냥 네, 걱정이 되고 겁이 나고 잘 됐으면 좋겠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도 병 감독님의 첫 드라마 연출인 만큼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와주십시오. 예, 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김보라 씨 이제 결혼 이후에 첫 이제 작품이시잖아요. 마음가짐이 조금 다르신지 어떠신지? 마음가짐은 사실 다를 거는 없고요. 그냥 뭔가 뭐 여름 시작쯤에 결혼을 했고 여름이 끝나갈 때쯤에 저희 열심히 준비한 드라마가 방영이 돼서 되게 여러모로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2024년도의 여름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약간 럭키비키 같은 오히려 좋아.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우리 왼쪽에 있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의 안은재 기자입니다. 저는 고부결 배우랑 김보라 배우께 질문이 있는데, 고부결 배우님은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좀 짙은 장르물로 좀 돌아오셨는데, 이번에 그 최나겸 역을 맡으면서 좀 중점을 두셨던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김보라 배우님은 아까 결혼도 너무 축하드리고, 혹시 그 남편분이 감독님이시니까 혹시 이번에 작품 하시면서 같이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좀 응원의 메시지 같은 거 좀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최나겸 역을 맡으면서 이 전체 장르는 스릴러지만 저는 멜로라 생각하고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최나겸처럼 순애보는 없는 게 저희 첫사랑이자 끝사랑인 고정호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역할이거든요. 인생 모두를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이해하는 데 좀 중점을 많이 뒀어요. 왜냐하면 최덕미에서 최덕미는 원래 본명인데요. 고등학교 때 최덕미는 정말 말수도 적고 내성적인 아이였다가 엄청난 노력 끝에 탑스타가 되기까지 최나겸이라는 가명을 쓰면서 정말 많은 걸 포기하고 좋아하는 것들 많은 걸 포기하고 오직 정우만을 위해서 11년간을 바치는데 그동안 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가장 변하지 않는 건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건 정우에 대한 마음이어서 그 마음을 최대한 표현하려고 애썼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질문 한 번만. 네. 남편분이 이제 감독님이신데. 네. 예. 네. 사실 뭐 크게 도움은 준 건 없고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선배님들 틈에서 열심히 더 재밌게 하라고 좀 정신적으로 힘을 많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고민하실 동안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약간 고보결 씨 입장하실 때 너무나 이제 아름답게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역할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톱스타 역할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고보결 씨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그 톱스타라는 타이틀처럼 혹시 어떤 타이틀을 원하시는 타이틀이 있는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신뢰받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뭐 거짓말하지 않고 좀 저 배우가 하면 믿음이 간다 하는 배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품을 보시면 분명히 그런 타이틀을 얻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질문을 고민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고준 씨 이제 작품들을 보면은 그동안 좀 강렬한 액션 연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번에도 좀 진실을 쫓는 그런 형사 노상철 캐릭터 액션을 할 것 같은데 기존의 캐릭터의 액션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부분에 좀 차별점을 두셨는지 여쭤볼게요. 저희 작품이 웰메이드 작품이라 그 액션에 너무 치중되고 편중돼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고요. 예, 뭐 좀 심리전이나 서스펜스를 더 가미하기 위한 굉장히 세련된 연출, 편집, 그리고 제작진들의 노고가 들어가 있어서 전 액션과는 결이 많이 다르고, 저는 지금 액션이 더 세련됐다고 뭘 어떻게 웃겼죠? 그게 아니라 준이랑 친한데 사실 이제 정우는 얘기도 되나요, 제가? 예, 말씀해 주세요. 재밌게 네. 하는 거니까. 정우 요한이는 워낙 액션을 잘하고요. 뭐 저랑 새 작품 연달아 하면서. 근데 그때 준이가 무릎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갖고 액션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재활 기간이었어요. 재활 중이었어서 너무 난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육교 내려가는 것도 대역을 써서 했을 정도로. 그 뛰어가는 게 굉장히 힘든 액션이었을 정도로. 예. 정말 저희는 웰메이드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 연기 인생 중에 가장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 기운을 이어서 혹시 예리한 질문이 있으신 우리 기자님들 혹시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예, 우리 기자님. 네, 하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변요한 씨께. 네. 지금 계속 그 빅마우스 이후로 하여튼 타이틀 롤로 뭔가 이런 작품 이제 남자 배우분들이 원톱 투톱 뭐 이런 작품들이 지금 다 MBC가 주말 드라마 다 잘 됐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사실 이제 살짝 올림픽 기간 동안에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SBS 경쟁사 이렇게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타 방송사 쪽에서 벌써 10%가 넘어서 이미 뭔가 좀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막 신작들 지금 다른 케이블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지금 진짜 이제 전쟁이거든요. 정말 올림픽이 끝나니까 주말 드라마 전쟁이어서 사실 이 뭐 편성을 어떻게 아셨겠습니까만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신지 뭔가 좀 각오 우리 이런 점이 있어서 이거 자신 있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 연기 인생에 가장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타 방송국 말씀을 이제 비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작품은 그 작품대로 또 열심히 한 팀들이기 때문에 또 뭐 재밌게 보신 분들 계속 보시면 되고요. 저희 드라마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아주 강력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잘 만든 웰메이드 드라마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시청률로 이제 잘 되고 성공 여부가 가려지긴 하겠지만 저희는 여기는 MBC잖아요. 자신 있습니다. 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를 받을 건가요, 이거? 드라마 저희 드라마 MBC죠. 네, 저희 드라마 강한 무기는요. 그냥 저희 배우들의 연기와 그리고 저희 팀워크 그냥 고스란히 저는 묻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습니다. 잘 써주세요. 자, 저희가 일단 우리 기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간보다 조금 늦춰졌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받아볼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자,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우리 조재훈 씨부터 마지막 인사 한 말씀 이렇게 순서대로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드라마는 높은 빌딩, 뭐 화려한 차, 아름다운 의상, 멋있음 뿜뿜뿜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공간도 없고요. 근데 이야기 구조상으로 그거보다 더 탄탄하고 재미있고 화려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블랙아웃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저희 작품은 원작의 힘을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뭐 어떤 부분, 각색된 부분도 있지만 그 원작의 파워라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믿고 저희 작품을 끝까지 봐주시면 아마 재밌는 작품을 봤다라는 그런 감상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드라마가 되게 한 회 한 회 끝날 때마다 굉장히 다음 화가 궁금해지는 엔딩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과연 어떻게 그게 계속 흘러갈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 드라마 한 씬 한 씬, 한 땀 한 땀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든 웰메이드 작품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재밌게 추적해 가시면서 같이 함께 즐겨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타 방송사 드라마와 비교하는 거는 좀 결례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저희 드라마만 말씀드리자면 밀도에서 압도적인 드라마입니다. 꼭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순서가 이렇게 뒤로 올수록 제가 할 말이 점점 없어져서 저희 드라마 그냥 너무 재밌는 드라마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아주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스릴러나 이런 약간 무겁고 어두운 장르가 다시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그 금요일 토요일 밤에 TV 앞으로 드라마를 즐기기 위해서 모여드는 시청층, 그러니까 유저가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한 몫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잘 되고 잘 끝나서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배우들과의 단톡방이 폭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요? 귀찮아. 진짜 이거는 좀 비밀인데요. 네. 딱 금요일, 토요일 9시 50분에 딱 보기 딱 좋은 분위기의 드라마예요. 예, 이게 분위기가 뭔가 굉장히 이렇게 더운 날 심지어 미국 시장에도 진출했잖아요. 저희 드라마가. 네. 어떠한 플랫폼에 최초로 한국 작품으로 얘기만 하죠. 그래서 여기 MBC입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랑하고 싶었어요. 예,
네, 지금 뭐 배우들의 케미가 굉장히 좋은데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실체를 찾아가는 역추적 범죄 스릴러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블랙아웃. 오는 16일 금요일 밤 9시 50분입니다. 우리 기자님들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고 또 본방사수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작 발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우리 배우님들이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 구호를 하나 만드셨다고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구호를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외치면서 끝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준비가 됐을까요? 예, 그럼 모두 일어나셔서 자, 구호를 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가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아니죠? 백설공주 백주가 그다음에 금토저녁 950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대사들 잘 못 외워요. 다들 난감합니다. 아주. 네, 자 준비가 됐으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설공주 백주가 금토저녁 950 백설공주 백주가 금토저녁 950 네, 자 올여름 얼주가 되신 백주가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영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